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이츠미송 부르면서 출발할게요. 이츠미는 나요 나요 유 나요 나요 유 나요 나요 유 나요 나요 유. 자,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유방성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성형, 가슴성형, 유방확대, 가슴확대, 어떤 단어가 제일 편하세요? 저는 그냥 가슴성형으로 간략하게 부르도록 할게요. 인류 역사 이래로 풍만하고 아름다운 가슴은 모든 여성의 워너비였죠. 최근에는 몸매를 드러내는 패션의 유행으로 더욱더 가슴성형의 욕구가 높아졌는데요. 과거 특정 나이대에 집중되어 있던 가슴성형의 연령대가 요즘은 2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양상으로 가는 듯합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예전보다 점점 더 큰 가슴을 원하는 경향이고요. 따라서 예전에는 200cc 전후의 보형물을 넣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330에서 400cc 혹은 그 이상의 보형물이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럼 가슴 수술의 역사 및 보형물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형물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걸 많이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890년대에 가장 처음 사용한 물질은 파라핀이에요. 파라핀을 직접 가슴에다 주사기로 쭉쭉 넣어준 거죠. 파라핀, 양초, 크레용, 연고, 좌약에 쓰는 그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할 때 뜨거운 파라핀에 손 넣었다 뺐다 할 때 쓰는 거, 그걸 가슴에 넣었다니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막 다 다른 곳으로 흘러내렸죠. 천천히 그래서 바로 아우.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썼느냐? 과거에 우리나라 주사 아줌마들, 일명 야매 아줌마들이 코에도 넣고 이마에도 넣고 주름에도 넣고, 아저씨들은 크게 만든다고 그걸 또 거기에다 넣었고.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다 파라피노마라는 유가종을 만들면서 피부 괴사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성형 쪽의 괴담이 보톡스 많이 맞으면 얼굴이 흘러내린다, 이게 파라핀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낭설이죠. 1920년대부터 30년대에는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지방 흡입편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투메센트 용액이 개발되기 이전이라 채취한 지방의 양이 많지 않고 부작용도 많아서 발전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 50년대까지 폴리우레탄, 스펀지, 자가연골, 심지어 나무를 깎아서 혹은 유리구슬까지 넣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의사들도 대단하고 그걸 넣는 걸 허용한 당시 여성들도 대단하십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유리구슬은 안에서 깨지면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성들이 가슴에 넣으려고 했던 걸 똑같이 남자들은 거기에다 넣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여자는 가슴, 남자는 거기. 재밌죠?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프랑크 저로우라는 의사가 혈액이 든 플라스틱 백을 들고 가다가 주물주물 해보니까 가슴하고 비슷한 촉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토머스 크로닌이라는 사람이랑 함께 실리콘을 이용한 가슴 보형물을 최초로 개발했고요. 1962년 드디어 린지라는 여성에게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이용한 가슴 보형물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가슴 사이즈가 B컵에서 C컵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여자분이 하신 말이 I thought they came out just perfect. They were soft and just like your breast. 진짜 딱 잘 나온 것 같이 진짜 가슴처럼 부드러웠다,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그때부터 1세대 실리콘 보형물이 쓰이기 시작했죠. 근데 1990년도 들어서부터 가슴 수술하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보형물에 실리콘이 새나가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병이 되는 거였죠. 대규모 소송이 일어나고 결국 보형물 회사는 파산하고 남은 안전한 보형물은 식염수가 들어있는 보형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 초반에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식염수백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식염수백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모양이 안 좋고 잘 터지고 잘 새고 결국 한쪽 가슴이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요. 풍선이 터진 것처럼. 아니면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볼륨이 빠지던가. 요즘도 간간히 옛날에 수술하신 분들 재수술을 들어가 보면요, 가슴 속에 실리콘이 흘러나와서
부터 그거 제거하는데 기구들이 다 막히고 아무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수술이 힘들어요. 그리고 물방울 보형물 한참 전에 유행했었죠. 의도적으로 아래쪽에 볼륨을 더 준 모양으로 약 10여 년간 유행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퇴출되게 됩니다. 일단 보형물의 외피가 텍스처 타입인데요. 보시면 약간 우둘두툴하죠. 이 표면 때문에 희귀 종양이 발생하는 게 보고되면서 퇴출되었고요. 두 번째로 보형물이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모양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모양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퇴출되게 되었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보형물을 대략 5세대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하일리 코에시브 폼 스테이블 실리콘 임플란트라고 해요. 흔히 거미베어 임플란트, 즉 젤리곰 있잖아요. 종필이는 딸기 맛이 이제 제일 좋아, 이런 것처럼. 짠! 종필이는 딸기 맛이 이제 제일 좋아. 얘는 진짜 말랑해. 이거 손으로 뜯어보면 안에 젤리가 움직이지 않고 표면이 손상돼도 밖으로 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터져도 찢어져도 내용물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외피에 문제가 있어도 대량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침이 불당점에서 사용 중인 대표적인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보형물이 멘토사에서 만든 멘토 메모리겔 엑스트라입니다. 세계 넘버원 브랜드고요. 30년이 넘게 보형물을 생산하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매우 안전한 보형물이에요. 30년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오면서 유일하게 미국 FDA에서 외피와 충전물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보형물이고요. 기존 보형물들과 비교하면 아주 좋은 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술 시 자연스러운 모양을 잡아줍니다.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98% 정도의 수술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평생 보형물 파열에 대한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